올여름 어마무시하게 더웠던 폭염 기간 동안 침실에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 냉수 매트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과연 냉수 매트는 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JJTV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해 볼 제품 바로 냉수 매트들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잠잘 때 난방비를 좀 아껴보기 위해서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 같은 거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상하게 에어컨을 대체를 할 만한 저렴한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나마 선풍기가 있기는 한데 폭염이나 열대야 이런 시즌에는 선풍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요금은 많이 나올지라도 에어컨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겨울에 온수 매트를 깔아놓고 자듯이 여름에도 냉수 매트를 깔고 자면은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면서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냉수 매트를 구매를 해봤고,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실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사용해본 적이 전혀 없었던 제품을 처음 사용해본 만큼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웠던 면도 있었던 반면에 사용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단점들도 명확한 제품들이었습니다. 과연 냉수 매트를 깔고 자면 여름철 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제가 준비한 냉수 매트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제품인데, 먼저 이쪽에 있는 게 대원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냉수 매트고, 반대쪽에 있는 이 제품은 휴드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냉수 매트입니다.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매트가 차가워지는 냉수 매트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온수 매트로도 활용이 가능한 냉온수 매트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 대원 냉온수 매트가 약 20만원, 사이즈는 슈퍼 싱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퀸 사이즈도 뭐 20만원 중반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이 휴드림 냉온수 매트가 약 40만원 정도로 더블 사이즈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또 올라가지고 막 43만원, 44만원 넘게 넘어가더라고. 자, 아무튼 이렇게 두 제품의 가격 차이가 거의 2배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고요. 쿨링을 하는 방식이랑 물 순환 시스템에 있어서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비교적 저렴한 대원 냉온수 매트 같은 경우에는 구성품에 이렇게 하얀 가루 형태의 냉매제가 들어가 있는 물통이 두 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냉매통 안에 표시선까지 물을 채운 뒤에 냉매통을 냉동실에다가 넣고 15시간 이상 꽝꽝 얼려준 뒤에 꽝꽝 얼린 냉매통을 기기 내부의 물에 담궈서 물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 본체 안에 들어있는 냉매통의 얼음을 녹이면서 매트가 차가워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대원 냉온수 매트는 따뜻하게 사용하는 온수 모드에서는 온도 설정이 가능한데, 차가워지는 냉수 모드에서는 따로 온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휴드림 냉온수 매트는 안에다가 뭐 냉매통을 집어넣거나 따로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기 안쪽에 반도체 소자 냉각 방식, 그러니까 펠티어 소자가 내장이 돼가지고 기기가 자체적으로 물을 차갑게 냉각을 시키는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물만 집어넣고 원하는 온도로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냉온수 매트들은 작동을 시키면 시원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고 또 얼마나 시원할까요? 두 개의 냉수 매트들 모두 이 정도면 차갑다, 이 정도면 진짜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냉수 매트를 작동을 시키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왜 온수 매트를 사용할 때도 작동을 시킨다고 바로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냉수 매트를 사용할 때도 기기 내부에서 물이 차가워지고 그 차가워진 물이 매트 안쪽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순환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요. 매트에 전체적으로 냉기가 도는 절대적인 시간은 실사용을 했을 때 두 제품 모두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원 냉온수 매트는 물이 매트로 들어가는 출수구, 그리고 물이 매트 밖으로 나가는 입수구가 각각 하나씩 총 2개의 호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휴드림 냉온수 매트는 출수구가 양쪽에 2개, 그리고 가운데에 입수구가 배치가 돼서 총 3개의 호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로 비교를 해보면 대원 냉온수 매트는 한쪽이 먼저 차가워지고 반대쪽은 나중에 차가워지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휴드림 냉온수 매트는 아무래도 출수구가 2개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대원 냉온수 매트에 비해서 차가운 물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순환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처음에 기기를 작동을 시키고 한 10분, 15분 정도가 지나면은 두 가지 매트 모두 전체적으로 시원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매트를 나 혼자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체감적으로 큰 차이가 느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2명 이상이 한 매트를 사용을 한다면 양쪽 온도차가 크지가 않은 휴드림 제품이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매트를 작동을 시키고 약 15분이 지나서 매트 위에 누워보면 선선하고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해. 어우, 차가워.
얘는 차가워. 얼음통 넣는 방식이 더 써느라고 더 차가워요, 초반에는. 오우. 오. 으악! 자, 시원해? 매트 위에 눕자마자 엄청나게 막 쨍해가지고 아 차가워 막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오래 누워있으면은 아무래도 사람의 체온보다 낮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몸에 등에 막 닿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아 선선하다 정도인데 계속해서 누워있으면 시간이 누적될수록 오히려 좀 춥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살짝 추워.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자는 쪽에는 냉수 매트 위에다가 얇은 이불을 하나 더 깔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은 지금까지 거실에만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고 침실에는 아예 에어컨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올 봄쯤에 이제 여름을 준비하면서 여름에 폭염이 오면은 창문형 에어컨을 사서 설치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냉수 매트를 알아본 거였고, 알아보는 김에 방식이 다르고 가격대가 다른 두 개의 제품을 사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요런 취지에서 이번 리뷰를 기획을 해보고 또 사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게 이렇게 냉수 매트들을 깔고 잠을 자면은 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일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분히 시원하고 충분히 차갑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운 건 해소가 되는데 다른 문제가 생겨요. 냉수 매트들을 사용을 하면요, 매트가 차갑고 시원해서 정말 좋기는 해요. 근데 쾌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차가운 온도의 물을 계속해서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여름에 유리잔에 차가운 음료를 담으면 물방울이 컵의 바깥쪽에 맺히는 것과 같이 이 냉수 매트들도 결로 현상이 생겨서 꿉꿉함, 눅눅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매트의 부분들마다 컨디션이 다르기는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막 이불이 살짝 젖어 있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기본적으로는 입고 있는 옷이 되게 습해져서 시원하기는 한데 자꾸만 이 습하고 꿉꿉한 이런 느낌들 때문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자면서도 꽤나 불쾌해가지고 신경이 너무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냉수 매트만 단일로 사용을 하기에는 너무 꿉꿉하고 눅눅하고 하니까 선풍기를 꼭 함께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선풍기를 켜놓고선 냉수 매트를 함께 사용을 하면은 아예 안 꿉꿉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만 하다. 엄청 쾌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냉수 매트의 시원함, 그리고 선풍기 바람에서 또 시원하고 이중으로 시원하니까 더 시원하다는 느낌도 들면서 꿉꿉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이 좀 덜 쓸만 하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안 꿉꿉하기는 좀 힘든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름에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 리뷰했었던 에어컨 조끼도 겉에 막 물방울 맺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해. 근데 좀 습하고 눅눅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부자리가 전체적으로 눅눅해지기 때문에 제습기를 한번 작동을 시키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도 제습기 돌리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또 이불이 습기를 머금고 그 상태로 묵으면은 막 쾌쾌한 냄새도 올라오고 잘못하면 곰팡이도 슬게 되잖아요. 제습기는 필수적으로 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도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 휴드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쓰면 또 그렇게까지 시원한 느낌이 또 안 들어. 그리고 조금 덜 시원하게 사용을 한다고 습한 느낌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라서 선풍기나 제습기는 결국에는 같이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게 차라리 속이라도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면용으로 냉수 매트들을 사용을 한다면 한 가지 더 쾌적하지 못한 부분은 바로 이 냉수 매트들의 재질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트 안쪽에 계속해서 물을 순환을 시켜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물놀이 튜브 같은 느낌이 드는 살짝은 빳빳함이 있는 재질로 제작이 돼서 푹신푹신한 매트리스 위에 매트를 깔고 사용을 하면은 매트 위를 밟거나 뭐 위에서 움직이거나 했을 때 움푹움푹 들어가면서 매트의 위치도 자꾸 밀리게 되고 위에서 누워서 자세를 바꾸거나 막 구르게 되면은 접히는 부분들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몸에 닿는 느낌이 좀 쾌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매번 누울 때마다 밀려있는 매트를 제 위치로 옮겨줘야 하는 점도 좀 귀찮은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점은 딱딱한 매트나 바닥 위에다가 냉수 매트를 설치를 한다면 침대 매트리스 위에다가 설치했을 때처럼 심하게 움직이고 움푹움푹 들어가지 않아서 TV를 보는 거실 매트 위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아이 놀이 매트 위에 깔아두는 용도로는 괜찮겠지만 잘 때는 딱딱한 데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딱딱한 데서 잘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딱딱한 데서
데서 그냥 맨 바닥에서 자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딱딱한 데서 자고 일어나면은 막 이게 배기고 막 힘들고 막 뭐 아무튼 수면용으로 침대 매트리스 위에다가 설치를 했을 때는 이런 점도 따라와서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휴드림 냉온수 매트의 경우에는 내부의 물을 차갑게 만드는 시스템이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전원을 켜놓고 작동만 시켜 놓으면은 지속 시간에 있어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밤새도록 계속해서 매트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이 대원 냉수 매트의 경우에는 따로 온도를 설정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기 안에다가 꽝꽝 얼린 얼음 냉매통을 넣으면은 얼음이 계속해서 녹으면서 순환되는 물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라 얼음통 안에 얼음이 어느 정도 녹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물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온도는 점점 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공식 스펙상으로는 30도 기준으로 4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온이 높을 때는 3시간 정도만 지나도 매트가 더 이상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얼음통 안에 얼음은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이 몸의 체온이 계속해서 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져서 그런지 자다가 막 땀나가지고 더워서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물론 구성품에 냉매통이 추가로 하나가 더 포함이 돼 있어서 교체를 하면서 사용을 한다면은 총 도합해서 6시간, 7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게 어쨌든 자다가 중간에 더워서 한번 깨가지고 아우 더워 하면서 막 냉동실 가가지고 이거를 갈아서 막 껴야 된다는 게 과정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냉매통을 얼리려면 10시간 이상 소요가 되는 점도 그렇고 밤에 잠을 잘 때 수면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품은 냉수 매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온수 매트로도 따뜻하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수 매트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제품도 뭐 지속 시간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지만 따뜻하게 사용할 때는 온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름에 사용할 냉수 매트로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은 대원 냉온수 매트는 좀 낮잠용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실에다가 깔아두고 몇 시간만 작동시킬 용도로 뭐 이렇게 사용한다면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밤잠 수면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지속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되게 큰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 시간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 냉수 매트를 돌리면은 이 휴드림 냉온수 매트는 안에 팬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소음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잠들 때 신경이 쓰일 정도의 큰 소음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팬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는 거. 근데 또 발밑에 두고 자면은 체감상으로 뭐 공기청정기 약하게 틀어놓은 정도?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 대원 제품은 냉수는 결국에 안에 있는 얼음통이 녹으면서 만들고 얘는 펌프로 그냥 순환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으로만 실내 온도를 잡게 되면은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8월 19일인데 아직까지 엄청 덥거든요. 기온이 막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이 찾아오는 시즌에는 에어컨을 켜도 뭔가 실내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내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를 하려면 전기요금은 그만큼 지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에어컨 대신에 냉수 매트들을 사용을 하면은 뭐 불편한 점이 꽤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전기요금 때문일 것 같아요. 대원 냉온수 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얼음통에 있는 얼음이 냉매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에 기기는 펌프질만 해주면 되잖아요. 따로 뭐 쿨링을 위해서 작동되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거의 뭐 이게 저전자 제품을 돌려놓기는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정말 전기 적게 먹습니다. 스마트 플러그로 사용 전력량을 측정한 값으로 평균을 내보면 시간당 3.25Wh로 하루에 8시간씩 매일같이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소비되는 전력량은 약 0.8kWh로 전기요금 계산기로 입력해서 계산도 못할 만한 값입니다. 그래도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은 한 달에 한 940원 정도가 되겠고요. 휴드림 냉온수 매트는 기기가 자체적으로 쿨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에 팬도 돌고 펌프도 돌아가고 계속해서 전기를 꽤나 쓸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8시간 동안 전력량을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내보니까 평균 소비 전력은 시간당 약 81Wh로 하루 8시간씩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소비되는 전력량은 약 19kWh. 전기요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은 3,92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을 해서 다른 전기들과 함께 썼을 때 가중되는 요금을 포함한 게 아니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물론 이 냉수 매트를 쾌적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선풍기도 켜야 되고 제습기도 돌려야 되고 부가적으로 쓰게 되는 전기들도 있지만, 그래도 폭염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크게 전기를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도 넘어가는 더운 날씨에 7평형대 벽걸이 에어컨을 계속 돌려가지고 전력량을 측정을 해봤는데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냉수 매트들보다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게 더 쾌적하기는 하겠지만 전기 요금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 설치 대신에 각자 다른 방식의 두 냉온수 매트들을 구매를 해서 냉수 매트로 실사용을 해보고 리뷰를 해드려 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꽤나 만족할 만한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재가 빳빳하고 결로도 생겨갖고 좀 눅눅하고 꿉꿉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꽤나 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선풍기와 제습기를 함께 사용해주면 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전기요금도요 에어컨에 비하면은 꽤나 절약을 할 수가 있어서 몇 가지 불편한 점을 이렇게 감수를 한다면 매년 여름만 되면은 에어컨 돌리느라고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인 것 같고요. 겨울에는 또 온수 매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기기 가격이 아무래도 뭐 완전하게 저렴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20만 원대도 사실상 완전 싸다 이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40만 원대 이거는 좀 크게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 가격대긴 하겠죠. 그래도 창문형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하기는 한데 완전히 싼 느낌은 아니기는 하지만 또 전기요금이랑 복합적인 이런 종합적인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또 저렴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합리적이다 비싸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 영상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 무더위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더라도 여러분 내년에 살 거잖아요. 저도 이 영상 리뷰를 제작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어요.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올여름 무더위는 9월까지 지속이 될 거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여름용품 리뷰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참았다가 내년에 이 영상 다시 한번 클릭해주시고 조회수 1 더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올여름도 무척이나 덥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은 이 무더위도 끝나가는 시즌이 오네요. 올해 여름에 수많이 제작했던 이 JJ의 여름용품 리뷰들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실용적이고 재미있고 시원한 제품들 찾아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겨울용품 리뷰를 슬슬 준비를 하면서 여름을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여름 남은 더위 조심하시고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